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쓰일 자료는 얼마 전에 이제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서강대학교의 전형들을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작년도에 각각의 전형들이 내신 커트라인이 몇 등급이었는지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장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일반 전형, 이 세 가지 전형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또 강연을 나가보면 우리가 크게 입시 결과로 놓고 봤을 때 대학들이 크게 1그룹, 스카이가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있는데 그 다음 그룹이 서성한이라는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라는 그룹으로 이렇게 학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균관대랑 한양대가 서강대보다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강대가 이 포지션이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학생들 컨설팅을 해보면서 좀 느끼고 있고, 또 이러한 선호도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입시 결과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학들을 단순하게 뭐 선호도만 놓고 어디 학교가 더 선호도가 높고 낮다, 뭐 어디가 입시 성적이 더 높고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또 본인의 입시 전략을 이렇게 만들 때, 그리고 앞으로 뭐 지원을 하실 때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이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고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이제 전형으로서 이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 전형입니다. 서강대학교 고교장 추천 전형은 이름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학교별로 그 고등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이 10명인데 우리가 서강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봤을 때 이 지원자 수준이 사실 1등급 중반대까지를 놓고 보면 이 10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적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90%와 학생부 비교과 10%가 들어가는데, 이 비교과의 영역은 출결과 봉사 점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학교를 일반적으로 잘 다녔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점수가 깎일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선발되는 데 있어서는 이 학생부 교과 점수가 절대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고교장 추천 전형은 다른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었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로만 들어왔으면 되는데 올해는 이 3합이 6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을 보실 때 있어서 작년 커트라인보다는 이 합격 컷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강대학교 고교장 추천 전형을 저희 쌤이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첫 번째, 이 높은 수능 최저로 인해서 사실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서, 또는 뭐 부담스러워서 지원을 좀 기피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 수시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와 세트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를 어차피 지원하면 내가 수능 최저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실 좀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등급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서강대를 같이 가져갔을 때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최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빵꾸를 노리고 상향 카드로 1점대 후반 학생들과 2점대 극초반 학생들까지, 사실 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노려보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2점대 극초반 학생이 합격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원하는 친구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이쌤의 경우는 이 고교장 추천 전형은 최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노려볼 수 있으니까 뭐 상향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고, 내가 최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사실 하향 카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 내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지, 그리고 환산 점수는 몇 점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이 교과 반영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사실 되게 컴퓨터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대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 활용해서 내가 서강대학교 교과 환산식이 몇 점이 나오는지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가에 내 내신 성적 입력해서 그 환산 점수 뽑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환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환산 등급보다는 내가 이 지금 9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내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를 뽑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이쌤이 좀 직관적으로 등급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댓글에 등급이 아니라 환산 점수를 봐야죠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저 이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비교과 이 출결과 봉사는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 학교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녔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형별 내신 등급 커트라인, 작년에는 몇 등급이 합격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오늘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어디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강대학교가 작년에 교과 전형이 몇 등급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확인해 볼 텐데, 자, 여기서 50% 등급 컷은 여러분들이 이 최종 등록자 중에 교과 성적 순으로 상위 50%,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100명을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웠을 때 50등의 점수가 50% 컷이고요. 70등의 점수가 70% 컷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별 환산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 쌤이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시 커트라인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건 없습니다. 입시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서 작성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 결과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이면 1점대 중반 학생들이 합격할 것으로 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 70% 커트라인을 봤을 때 1점대 후반 학생들이 합격한 몇몇의 전공들이 이렇게 좀 눈에 띕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작년에 서강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할 때 있어서 1점대 중반대 학생들이 합격할 것으로 사람들이 좀 예측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데이터가 그 전전년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빵꾸가 난 학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좀 까다로워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쌤의 개인적인 생각에 몇몇의 전공들이 또 이렇게 빵꾸가 나는 전공들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입시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빵꾸 나니까 여기 하나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원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시에서 빵꾸를 찾아낼 때 있어서는 뭐 아무데나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빵꾸가 나는 곳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때 뭐 아무 곳이나 그냥 지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이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원하시게 되면 수시카드가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은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이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그랬을 때 학교생활기록부가 100% 반영이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발이 되려면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좋아야 될까요? 서류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성장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저 이쌤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과거의 영상들에서도 학업 역량,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서강대학교도 평가할 때 있어서 이 학업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낯선 단어가 여기 하나 있죠. 바로 성장 가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학업 역량이랑 공동체 역량은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이쌤이 각각의 역량들을 분석을 해주는 영상을 봐서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이 성장 가능성이 뭡니까? 그래서 이쌤이 서강대학교의 서류평가 요소인 이 성장 가능성 평가 요소를 좀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장 가능성은 뭐 자기주도성,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목표에 대한 지속성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가, 그리고 선택 과목을 잘 형성하고 거기에 따른 과정과 결과가 잘 나왔는가, 그리고 학교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가, 그리고 학생의 목표를 좀 이렇게 지속하게끔 좀 만들었는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다른 학교들의 경우는 서류평가에서 전공적 합이라든지 진로 역량이라는 좀 이런 구체적인 진로와 전공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성장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어떤 걸 중심으로 하냐? 본인의 진로 방향을 중심으로 학교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난 서강대학교에 무조건 합격해야 되니까 서강대학교 성장 가능성에 맞춰서 준비할 거야.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방향을 중심으로 학교 활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이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럼 이 목표가 본인의 진로 방향이 되겠죠. 그럼 그걸 설정을 했는가? 그리고 그 진로 방향에 따른 선택 과목을 잘 형성했고 그 과목 속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잘 드러났는가? 그리고 본인의 진로 방향에 따라서 학교 활동을 잘 참여했는가? 그리고 그 진로 방향에 따른 목표를 잘 지속했는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이쌤이 좀 예측해보면 이 성장 가능성이라는 그 평가 요소는 학교 안에서 이 진로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로 좀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학생이 본인의 진로 방향성을 중심으로 학교 활동을 잘 하고 그 과정을 잘 녹였다라고 하면 이게 대학에서 이 서강대학교는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전공적 합이나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없다고 너무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선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쌤은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대학마다 다르다 이게 아니라 결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작년도 2022학년도 내신 등급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 자 여기서의 50% 등급 컷은 우리가 최종 등록자 중에 이 학생부 교과 성적 순으로 해서 상위 50% 그러니까 교과 성적 100명 중에 50등의 점수고 70% 등급 컷은 이 교과 성적만으로 봤을 때 70등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순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50등, 70등이 아니라 교과 성적 순으로 50등의 점수와 70등의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단순 등급 컷 보고 지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50% 컷, 70% 컷 이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5가지의 산출 과목에서 그냥 단순하게 등급 커트라인을 따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특목자사의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특목자사 학생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일반 전형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려면 사실 뭐 자기소개서 면접도 없어서 생활기록부 속에 본인의 진로 방향에 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발에 있어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매우 잘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의 논술 전형입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논술 80% 그리고 학생부 교과 10%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10%인데 다른 학교들의 논술과도 마찬가지로 논술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교과 등급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교과 반영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인 학생이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면 이 출결과 봉사에서는 점수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 성적이 80%의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이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의 논술과 기출문제는 당연히 보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논술이 나오고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준비는 하시고, 그리고 논술의 시험을 보시는 것을 저희 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논술 지원한다고 그냥 붙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대신 논술은 이렇게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재수생 학생들이 수시에서 뭐 논술 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을 보게 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다음에 이 수능 최저만 맞추셔도 실제 허수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실질 경쟁률이 되게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자, 논술 공부를 위해서 이 모의 논술과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수능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 쌤은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쌤과 함께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